세계 민담 이야기 터키편. 제목 셋딸 이야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청년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청년은 그에게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저에게 아저씨의 딸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마음에 들어 그는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오늘 저녁 때 집에 와서 딸을 데려가게. 이렇게 말하고 얼마 더 가지 않아 그는 또 다른 청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저에게 딸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는 역시 청년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좋아, 데려가게. 오늘 저녁 때 집으로 오라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또다시 다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때 집에 오게, 와서 데려가게 하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이 되자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청년을 오라고 했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청년들이 오기 전에 그는 딸을 외양간에 숨겼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청년은 아저씨, 이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딸을 주셔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좋아, 딸을 데려오겠네.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외양간에 갔습니다. 그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소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외양간에서 기르고 있던 당나귀와 개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차례로 찾아온 청년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딸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내 사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봐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떤가 자네, 잘 지내는가? 그와 사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윽고 그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안사람에게 만족하고 있는가? 참 좋은 여자입니다. 장인어른. 가끔 말을 못 알아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고집이 센 편이지만은요. 이 말을 듣고서 그 남자는 아하, 바로 당나귀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둘째 사위도 아내에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에게 다만 한 가지, 아내는 저에게 곧잘 투덜대곤 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하, 이것은 개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문 후 그 남자는 셋째 사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가 자네? 장인 어른께서도 편안하십니까? 인사를 나눈 뒤 사위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멜론을 가져와요. 아내가 멜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것 말고 더 큰 것을 가져와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에 가서 멜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가져왔던 그 멜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하, 제가 바로 내 딸이로군. 배운 대로 하고 있군 하고 생각하며 기뻐했답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고양이를 식사에 초대하다.
어느 날 고양이가 여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후 늑대와 들깨와 멧돼지와 곰이 여우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오늘 우리 집에서 비비꼬는 수염을 가진 손님이 주무시게 되기 때문에 자네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없구먼 하면서 늑대와 들깨와 멧돼지와 곰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비비꼬인 수염을 가진 손님이 누구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가는 수밖에 없지 하고서 그들은 여우와 그의 손님을 다음 날의 식사에 초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곰은 꿀을, 들깨는 포도즙을, 멧돼지는 옥수수를, 늑대는 새끼양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토끼에게 여우에게 가서 우리가 여우와 여우의 손님을 초대한다고 전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한편 멧돼지와 곰은 자기들이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우와 그 손님은 초대를 받아 길을 떠났습니다. 손님이 즉 고양이가 앞장을 섰고 여우와 토끼가 뒤를 따랐습니다. 길에서 커다란 뱀을 발견한 고양이는 그것을 붙잡아 여우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때 먹기로 하세. 자네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네.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 메추라기가 날아왔습니다. 고양이는 날쌔게 그것을 낚아채어 여우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갖고 가게. 우리 나중에 점심때가 되면 맛보기로 하세.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우와 토끼는 몹시 놀랐습니다. 더구나 토끼는 무서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나는 먼저 가서 요리사에게 말을 전하겠네 하고 말하고선 곧장 뛰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곰과 멧돼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손님은 조그맣고 부드럽게 생겼고 나는 것이거든 기는 것이든 그의 앞에서는 당연하지 못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아주 무서워졌습니다. 곰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숨었고 멧돼지는 가랑잎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늑대는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여우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고양이는 손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멧돼지가 숨어있는 가랑잎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쥐인 줄 알고 달려들어 멧돼지의 코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멧돼지는 너무나 놀라서 껑충 뛰어올라 곧장 달아났습니다. 고양이도 깜짝 놀라 이번에는 곰이 올라가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곰은 고양이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동물들도 모두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후 동물들은 숲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곰은 그것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뛰어내린 덕분에 목숨은 구했지만 꼬리뼈를 다치고 말았네 하고 말했습니다. 멧돼지도 그것이 내 입을 붙잡기까지 했었지. 냇물을 건너 도망칠 때만 하여도 꼭 죽는 줄 알았다네 하고 말했습니다. 늑대가 투덜거렸습니다. 나는 깊은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털이 몽땅 빠질 뻔했어. 그들이 여우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여기서 도망치는 것을 바라보다가 나는 하도 웃어 배가 터질 뻔했다네. 가시에 찔린 까마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까마귀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발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까마귀는 가시를 뽑아내어 가지고 한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까마귀는 할머니가 나오자 말했습니다. 저 대신에 이 가시를 좀 갖고 계시겠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니? 이리하여 할머니가 그 가시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등불이 놓여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까마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등불을 켜려고 보니 등불의 심지가 심지 구멍 틈새에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켜놓아도 방 안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시로 심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시에 불이 붙어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침 그때 까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가시를 주세요. 오, 얘야, 너의 가시가 그만 등불에 타버렸단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가시를 다시 가져가야만 하겠어요. 까마귀는 창틀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주든지 가시를 주세요. 가시를 아니면 등불을. 마침내 할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등불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등불을 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까마귀는 등불을 가지고 또 다른 할머니에게 날아갔습니다. 할머니, 제 등불을 좀 보관해 주시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할머니는 등불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암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날마다 암소에게서 젖을 짜서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까마귀의 등불을 들고 외양간에 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두우니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군 하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짜는 동안 등불을 암소 뒤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젖을 짜기 시작하는 동안 암소는 그만 등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쨍그랑 등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제 등불을 가지고 계시죠? 얘야, 등이 지금 막 깨졌구나. 젖을 짜는 동안에 암소가 걷어차 버렸단다. 할머니가 간곡히 사정을 얘기했지만 까마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주든지 암소를 주세요. 암소를 아니면 등불을.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까마귀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까마귀를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까마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암소를 데리고 또 다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제 암소를 지켜주세요. 할머니는 까마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암소를 잡아 손님들을 대접하자. 까마귀가 암소를 가지고 뭘 하겠어? 하고 생각하고 암소를 죽였습니다. 할머니가 암소 고기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 암소를 주세요. 오, 까마귀야, 내가 암소를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했단다. 까마귀는 이 말을 듣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소를 주든지 신부를 주세요.
신부를 아니면 암소를. 할머니는 처음에는 모른 채 했지만 이윽고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까마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신부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산골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 아저씨, 아저씨의 피리와 신부를 바꾸지 않겠어요? 농부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신부는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좋아, 피리와 신부를 바꾸도록 하자꾸나. 이렇게 까마귀는 피리와 신부를 바꾸어 가지고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뒤티리 뒤티리, 가시 대신 등불을 얻었네. 등불 대신 암소를 얻었네. 암소 대신 신부를 얻었네. 신부 대신 피리를 얻었네. 뒤티리 뒤티리. 까마귀는 피리를 불면서 날아갔습니다. 요정소녀.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시루가 뒷담 속에 들어있었고 낙타가 소리치며 물건을 팔러 다녔고 벼룩이 장사꾼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염소가 이발사였을 때 나는 아버지의 침대를 삐걱거리도록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불 집게를 쥐고 아버지는 엽총을 잡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떠나거라. 내가 내 처지라면 도망쳤겠지? 나는 가고 또 갔습니다. 산과 계곡을 넘어 계속해서 먼 지방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쉬며 밀 이삭을 따며 튤립과 히아신스를 꺾기도 하며 새로이 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6달이 지나서 나는 어떤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나는 3개의 상점을 보았습니다. 2 상점은 다 부서져 버렸고 또 한 상점은 덧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덧문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총이 3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2자루는 망가졌고 한 자루는 화약이 없었습니다. 나는 화약이 없는 총을 가지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오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토끼 3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2마리는 죽었고 나머지 1마리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1마리를 쏘았습니다. 계속 길을 나아갔습니다. 3개의 강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둘은 물이 말랐고 하나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강에서 나는 잡은 토끼를 씻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또 3개의 냄비를 보았습니다. 둘은 구멍이 훤히 뚫렸고 하나는 밑창이 없었습니다. 밑창이 없는 냄비에 토끼를 집어넣어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을 마구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그 고기를 몇 주일 동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아주 불렀습니다. 무척이나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나의 입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어느 마을에 한 여자 농부가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한 젊은 청년이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우유를 한 사발 길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는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년은 그녀가 또 우유를 한 사발 다 쏟고 사발을 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호기심을 누를 수 없어서 그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쏟아버리십니까? 그녀는 청년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에게 뭐냐고요? 내 딸이 손 씻은 물이라우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청년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려서 땅에 쏟아져 엉긴 액체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진짜 우유였습니다. 곧 그는 몸을 일으키고서 힘껏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마을에 한 여자 농부가 사는데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유를 길에다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녀에게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부인은 내 딸이 손 씻은 물이라우 하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잘 살펴봤더니 정말 진짜 우유였어요. 만약에 그녀 딸이 손 씻은 물이 진짜 하얀 우유로 변할 정도라면 그 처녀는 무척이나 예쁠 거예요. 얘야, 그런 일이 어디 있겠니? 하고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본 것은 틀림없이 진짜 우유예요. 어머니도 제가 거짓말을 결코 안 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니? 하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가를 들어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녀에게 딸을 저희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그러자 여자 농부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청년을 장난삼아 속인 것입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처녀를 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하며 청년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딸을 보려고 하시죠? 내 딸은 무척 예쁘고 부지런하죠. 지금은 딸을 볼 수 없지만 당신 아들의 신부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딸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청년의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손 씻은 물이 하얀 우유가 되는 처녀라면 미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와 결혼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마차를 보냈습니다. 여자 농부는 마차가 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신부가 되어 마차에 올라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이리저리 해결 방법을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재빨리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솥에 가득 밀가루를 붓고 거기에다 물을 탔습니다. 그러고는 반죽을 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밀가루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말려놓고 자기는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옷치장을 하고 화장을 한 후 다시 부엌에 가보니 반죽 인형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는 인형에게 신부 옷을 입히고 머리에 화관을 씌웠습니다. 그녀는 이 인형이 진짜 신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며 문 앞에서 기다리는 마차에 인형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마차는 곧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도대체 그 신랑에게 누구를 신부라고 할 것인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마차는 큰 호수를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수가 굉장히 깊은 것을 보자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인형의 옷을 벗기고 인형을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부는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소녀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 호수에 빠졌어요. 마차가 멈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부인은 계속해서 울며 탄식하였습니다. 신부가 호수에 빠졌다는 소식은 재빨리 신랑집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청년은 매우 슬펐습니다.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호수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들은 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어부한테 그물을 빌려서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 물에 빠진 신부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이때 호수 밑바닥에서는 3명의 요정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그물이 물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그 요정들은 바깥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어부의 그물에 잡힌다면 물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요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물은 몸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가장 나이 어린 요정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그물을 꼭 잡고 헤엄쳐 올라가 바깥 세상으로 나갈 테야. 잘들 있어요. 나이 어린 요정은 그물을 잡았습니다. 청년들은 그물에 무게가 실린 것을 느끼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처녀가 물 위로 떠오르자 부인은 저기 내 딸이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이 어린 요정은 마차 안에 앉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 소녀를 곧 신부 옷과 화관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올라온 이 요정 소녀가 자기의 거짓말이 털려나기 직전에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차는 다시 계속 달려서 곧 결혼식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이미 신부를 성대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된 청년은 자기 아내를 놀리려고 언제나 시골뜨기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요정 소녀는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시골뜨기 소녀라고 부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입을 열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농담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에 가두겠소. 그러자 마침내 요정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두고 싶으면 가두세요. 하지만 나를 가둔 이후부터 당신은 많은 어려움을 참아야 할 거예요. 하고 남편에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아내의 대답에 화가 나서 그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청년의 집안일을 큰 누이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큰 누이는 시골뜨기가 혼자 뭘 하고 있을까? 한번 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큰 누이는 열쇠 구멍으로 요정 소녀가 무얼 하나 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정 소녀가 방바닥 위에 방석에 앉아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불아, 불 붙어라. 그러자 딸그락거리고 바작바작 하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 화로가 저절로 들어와서는 요정소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큰 누이가 깜짝 놀라서 보는 동안 요정소녀는 또 소리쳤습니다. 나의 기름아 오너라. 이번에는 기름이 가득 든 냄비가 와서는 불 위에 놓여졌습니다. 곧 기름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소녀는 두 손을 기름에 담그고 소리쳤습니다. 내 10손가락이 물고기가 되어 구워져라. 곧 냄비 속에서 10마리의 물고기가 파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들이 구워지자 요정소녀는 그것들을 접시 위에 놓아 남편의 점심 식사에 보냈습니다. 큰 누이는 요정소녀의 마술에 심통이 났습니다. 올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큰 누이는 생각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의 불아 불 붙어라. 큰 누이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누이는 일어나서 불을 석탄 화로에 붙이고 그것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기름아 오너라 하고 소리쳤으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 누이는 일어나서 냄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석탄 화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손가락을 펄펄 끓는 기름에 넣고 말했습니다. 내 10손가락아 물고기가 되어 내 오라버니의 식탁에 오르렴. 그러는 동안 큰 누이의 손가락은 모두 타버리고 큰 누이는 소리 지르며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큰 누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큰 누이는 시골뜨기가 한 대로 자기도 똑같이 했으며 그러다가 자기의 손들이 다 타버렸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큰 누이의 손들이 아주 심한 화상을 입은 것에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집안일을 둘째 누이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요정소녀는 정원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둘째 누이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요정소녀는 두레박을 우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요정소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그것을 우물에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더 길어져서 우물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런 다음 요정소녀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레박이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둘째 누이는 요정소녀의 재주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런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간 둘째 누이는 우물로 가서 두레박을 집어넣었습니다. 두레박을 다시 올리려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우물에 걸쳐 놓았으나 머리카락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누이는 머리를 우물 안으로 넣고 머리카락이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그녀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그녀의 손은 잡을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물 안으로 떨어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둘째 누이가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자 청년은 아내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큰 누이의 손가락이 다 타버렸고 이제는 둘째 누이마저 우물에 빠져 죽었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요? 무언가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어디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요정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않자 청년은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자기 아내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막내 누이가 집안일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막내 누이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빵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요정소녀는 빵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그녀는 소매자락을 걷어붙이고 소리쳤습니다. 빵 굽는 소타 나와라. 그러자 쿵쾅 소리가 나면서 방 한가운데 커다란 빵 굽는 솥이 와서 섰습니다. 막내 노인은 이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서 요정소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요정소녀가 말하였습니다. 나의 불아 불붙어라. 곧 솥에 불이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소녀는 얼핏 보고 또 소리쳤습니다. 반죽통아 이리로 오너라.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커다란 반죽통이 솥 있는 쪽으로 오더니 우뚝 멈춰 섰습니다. 요정소녀는 재빨리 옷을 벗고 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그녀는 한쪽에는 재를 다른 한쪽에는 불을 모아 다시 솥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반죽통에서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어 그것으로 빵 모양을 만들어 솥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많은 빵이 만들어졌습니다. 빵들이 알맞게 구워지자 요정소녀는 그것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열쇠구멍으로 이 모든 것을 엿본 막내 노인은 요정소녀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막내 노인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일 오빠가 이 많은 빵들을 올케가 요술을 부려서 만든 줄 알게 되면 오빠는 이전의 모든 일들을 잊고 올케와 화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일을 올케 혼자서 다 하게 된단 말이야. 나도 올케처럼 할 수 있어. 재빨리 막내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빵 굽는 솥아 불 붙어라. 밀가루야 반죽을 만들어라. 그리고 솥에는 불이 붙지 않았고 밀가루도 저절로 반죽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노인은 솥 가까이 가서 불을 떼고 밀가루가 든 반죽통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그녀는 머리카락으로 솥 안의 재와 불꽃을 갈라놓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이가 솥 안에 들어가자마자 누이는 불에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막내 누이의 죽음을 청년은 무척 슬퍼하였습니다. 그는 불행도 역시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곧장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누이들이 다 죽었어. 내 누이들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오? 청년은 대들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의 누이들이 질투심 때문에 그와 같은 무서운 일을 당한 줄을 몰랐습니다. 요정소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아내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다 가버린 뒤 요정소녀는 소리쳤습니다. 기름단지야 꿀단지야 이리 오너라. 두 개의 작은 단지들이 금방 요정소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또 말하였습니다.
내 작은 단지들아,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단지 하나 가득히 기름과 꿀을 가져오렴. 두 개의 단지는 총총걸음으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을 지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단지들은 곧 먼저 집을 나간 청년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사람처럼 걸어가는 이 두 개의 단지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호기심이 생겨 뒤따라갔습니다. 단지들은 계속해서 걸어갔고 청년은 그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단지들은 시장의 어느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름 장수는 한 단지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들은 꿀장수에게로 갔습니다. 꿀장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지에 꿀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단지는 왔던 길을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보았습니다. 단지들은 총총거리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들이 문 안으로 들어설 때 기름단지가 꿀단지를 때려서 꿀단지의 주둥이가 깨졌습니다. 꿀단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때려? 입술이 깨졌잖아. 나는 우리 주인님에게 너 주둥이도 깨뜨려 달라고 할 테야. 하고 꿀단지는 말했습니다. 이봐,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주인님이 몽둥이를 잡으면 나는 주인님에게 당신의 달아버지, 해어머니, 그리고 별남매를 생각해서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겠어. 그러면 주인님은 나를 결코 때리지 않을 거야. 하고 기름단지가 말했습니다. 단지들은 요정소녀가 있는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청년은 문 앞까지 단지들을 따라왔습니다. 꿀단지가 먼저 들어서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기름단지가 제 입술을 깨뜨렸어요. 요정소녀가 몽둥이를 잡고 기름단지를 치려고 하자 기름단지가 애원하며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달아버지, 해어머니, 그리고 별남매를 생각해서 때리지 마십시오. 실수로 일어난 일이. 이 말에 요정소녀는 몽둥이를 놓았습니다. 이때 청년이 때맞춰 방에 들어와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달아버지와 해어머니 그리고 별남매를 위해 말하라. 그러자 요정소녀의 혀가 풀렸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디서 왔으며 제가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시골뜨기라고 저를 조롱했죠? 혹시 제가 시골뜨기라 해도 당신이 꼭 그렇게 조롱하셔야만 했나요? 한 번도 당신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싫어했고 당신과는 한마디도 말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당신 말이 옳아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 나는 이제까지 벌을 받아 온 것이구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었으니 그럼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나에게 말해주겠소? 요정소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요정 세 자매였어요. 어느 날 우리는 호수 밑바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부의 그물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물에 매달려 위로 올라간다면 물 위에 있는 바깥 세상은 어떨까 하고 생각했죠. 저는 그물을 잡고서 나의 자매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엄쳐 올라와 물 위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내 딸이 있어요. 그녀는
저를 마차 안에 앉히고 이리로 데려온 것이에요. 이미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곧 당신의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당신은 저를 시골뜨기라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몹시 불쾌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또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방에 가두었어요. 부부는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나누어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